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아이온큐라는 좀 독특한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거대 IT 기업들이랑은 다르게 여긴 오직 양자 컴퓨팅, 그것도 트랩드 아이온이라는 특정 방식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걸 이제 순수 플레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랄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큰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을 통해서 아이온큐가 가진 기술적인 승부수, 또 앞으로의 성장 계획,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뭐가 있는지 이런 핵심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흥미로운 분야의 미래를 가늠해 보시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건 역시 아이온큐가 선택한 트랩드 아이온 기술인데요. 이게 레이저로 개별 원자, 그러니까 이온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보고자에 따르면 이 방식이 상온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오류율이 낮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분석해요. 다른 방식들은 보통 극저온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랑은 좀 다르죠. 상온에서 든다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바로 이 기술 선택이 아이온큐의 미래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핵심 지점인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는 2만 큐비트, 여기서 큐비트는 양자 정보의 기본 단위잖아요. 그 정도로 성능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는 이른바 상업적 양자 우위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상업적 양자 우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슈퍼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로 해결해 보이겠다. 뭐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인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목표네요. 근데 기술 개발만으로는 안 될 텐데요. 보고서 보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이런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이랑 손잡는 전략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어야 하니까요. 클라우드랑 연동해서 접근성을 확 높이려는 시도죠. 아하,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써볼 수 있도록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아리아나 템포 같은 모델들은 금융, 제약, 물류 이런 특정 산업 문제 해결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 그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 개발과 동시에 상용화, 사용자 확보에도 힘쓰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밀어붙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무적인 부분도 좀 봐야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아이온큐가 현금을 약 7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해요. 그리고 부채는 거의 없고요. 7억 달러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 네, 일단 당장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게 또 아직 수익을 내고 있지는 못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적자 상태라는 거군요. 네, 2025년 예상 매출은 한 7,500만 달러에서 9,500만 달러 사이로 보는데 2030년 목표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목표 달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 2만 큐비트 달성하고 상업적 양자 우위 이걸 진짜로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겠죠. 10억 달러면 지금이랑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이네요. 시장 전체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 이 분석에서는 양자 컴퓨팅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수조 달러 규모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면서요. 아이온큐가 그 시장의 한 20% 정도를 점유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언급해요. 와, 20%요? 엄청난데요.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주가 전망치도 내놨는데 2025년 평균은 한 43달러에서 50달러, 2030년에는 84달러 수준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분석 보고서의 예측치일 뿐입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특허 같은 거요? 네. 보고서에서는 900개가 넘는 특허랑 다양한 파트너십을 강점으로 꼽고 있어요.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경쟁사들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많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고요. 오, 매출 차이가 꽤 나네요. 네,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이 보고서도 장밋빛 전망만 하진 않아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역시 그 상업적 양자 우위 달성 실패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트랩트 이온 기술이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커지고 안정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아, 기술 자체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기술적인 난관 말고도 뭐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도 있고 또 현재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고평가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주요 위험으로 꼽힙니다. 듣고 보니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아이온큐가 현금이 꽤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 상업적 양자 우위 달성이 2030년보다 훨씬 늦어진다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과연 있을까? 이 기술적 그리고 시간적인 불확실성이 아이온큐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랑 시장 반응을 정말 아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정리해보면 이 분석 자료가 보여주는 건 명확하네요. 아이온큐는 트랩트 이온이라는 독특한 기술의 모든 걸 건 잠재력은 정말 큰 기업이지만 동시에 상업적 양자 우위라는 아주 큰 허들을 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공하면 정말 막대한 보상이 따르겠지만 실패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봐야겠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분석은 아이온큐의 독특한 위치, 그리고 트랩트 이온 기술의 가능성과 과제, 또 야심찬 로드맵과 클라우드 전략, 그리고 재무적인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결국 상업적 양자 우위를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아이온큐라는 특정 기업이 성공하냐 마냐 이걸 떠나서요. 이 상업적 양자 우위를 향한 경쟁 자체가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 여러분이 계시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금융이라든지 신약 개발, 아니면 물류 최적화가 같은 분야요. 이런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중에서 양자 컴퓨팅이 가장 먼저 돌파구를 열어줄 만한 건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